한마디로 김경필 멘토링의 인간화가 아니냐. 1억이 여러분 사실은 만만하지 않은 돈인데 만만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죠. 나는 월급이 적은데 간절함이 없네? 그러면 이 책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뇌와 고민과 실패와 어떤 눈물, 결국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잠자는 동안에 뭐 돈을 불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저축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저축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그걸 실천하셨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알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짠테크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알밤님하고 한 1년 정도 됐죠? 예, 1년 정도 전에 이제 영상을, 그때는 이제 제 가계부가 나와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와,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로운 책도 내시고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다시 뵙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와주시면. 그럼 영원히 안 보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보고 싶은데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저의 새로운 책인 이 26살에 1억을 모았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저 이제 김경필 멘토님과 함께 소개를 드리고, 저의 책이 좀 돈을 모으고 싶은데 월급이 적어서 좀 고민인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또 재테크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오늘 인터뷰랑 많이 준비했으니까 주목해 주시면 저도 궁금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아요. 저도 좀 많이 물어볼 건데 월급이 적더라도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월급이 많잖아요. 별로 돈 모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간절함이 없다 그럴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월급이 작으니까 나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적은데 간절함이 없네? 그러면 이 책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소개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바로 그거죠? 저희 얘기하기 전에 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조금 있을 그렇죠. 것 같아서 자기소개 짧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 다 뭐 피트니스 센터 끊고 막 술 안 먹고 담배 끊고 막 그러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런데 여기 한 3월 정도 되면은 그동안 안 팔렸던 술과 담배가 더 팔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26살에 1억을 모았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서 한번 돈을 열심히 모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이죠 벌써. 그때 이제 가계부 작성법을 주제로 네.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거의 1년 조금 넘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이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한 해가 아니었느냐. 예능 고정도 데뷔를 했고 책을 또 냈어요. 책을 냈는데 사실은 이 책이 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작년에 냈던 책과 결이 같아. 결이 같은데 그럼 뭐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 아니냐 하는데 제가 읽어봤거든요. 딱 1억만 모읍시다는 1억을 왜 모아야 되고 안 모으면은 하여튼 혼낼 거다. 뭐 약간 이런 거라면 이거는 1억을 실제로 적은 월급으로 모아봤던 우리 김알밤님이 진짜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뇌와 고민과 실패와 어떤 눈물, 갈등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1억 모아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라는 거보다는 읽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시면서 외롭지 않다. 1억을 모으는데 너무 외롭거든요. 1억 모으는 사람들은. 네, 이걸 보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을 너무 정리를 딱 해서 다 말해버리니까 좀 놀랐어요 지금.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김알밤님이 이제 책을 내셨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이 책을 낸다는 게 제가 작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당연히 책 쓰시면서 보냈겠지만은 그 지난 1년을 또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년 동안 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집중해서 썼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자산 1억 달성한 이후에는 그럼 더 많은 돈 벌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목표했던 1억을 모은 이후에는 저는 적지만 그래도 자면서도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뭔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또 자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지금 따끈따끈한 신간이지만 본인이 1억을 모은 시점은 1년 전인 거죠. 그렇죠. 거의 1년 야, 넘었죠. 그러면 지금 한 2억 됐겠는데?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목표하는 거는 일단은 좀 자면서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시간이 비잖아요. 그럴 때 또 다른 거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1억이라는 것이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물론 내가 없긴 하지만은 그 돈이 생긴다고 뭐가 대단한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걸 뭐 한 30년 전에 달성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동안에 본인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 책 안에 보면 그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데 뭐 괴롭기도 하고 뭐 외롭기도 하고 뭐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성숙해지고 결국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잠자는 동안에 뭐 돈을 불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이디어를 막 그 생각나지도 않는 걸 막 쥐어 짜내고 이렇게 이게 성장이거든요, 성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제가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말을 안 했는데도 알아주시니까 너무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기쁜 게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내고 이 책이 나왔다 소식을 이제 최근에 듣고 이제 영상 한번 출연해 달라 이 요청을 하고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경필 멘토링의 인간화가 아니냐. 30대의 나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 상당히 고뇌를 많이 하는 때인데 월급이 작은데도 이렇게 적어도 한 2, 3년, 3, 4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상당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면 마음이 어때요? 모으는 중간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애들 다 놀러 가고 막 쇼핑하고 예쁘게 막 옷 입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거 어떻게 아끼지? 이거 어떻게 돈을 조금 더 벌지? 막 이 생각만 하니까 가끔씩 좀 외로워질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모으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또 제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또 앞으로 나아간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솔직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부른 진짜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책에서는 제가 가진 그 짠테크나 뭐 저축 노하우 뭐 이런 모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좀 많이 담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경희 선생님께도 도서를 좀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제 책에 대한 그 솔직한 리뷰도 좀 듣고 싶고 또 저에게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또 조언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초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제 뭐 책을 냈다는 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저자가 된 거잖아요. 그쵸. 저자가 된 건데 이게 사실 김영사에서 책을 낸다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김영사에서 책을 내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출판사에서 낸 거고 결국 그 아무나 김영사의 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 제가 괜히 띄워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김영사에서 책을 냈네. 그래서 얘기한 건 아닌데 하여튼 김영사에서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카톡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책이 여태까지 거의 한 9권 정도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는데 책을 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카톡에다 단톡방이었는데 김영사에서 책을 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출판사에서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제1의 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로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 26살에 1억 모았습니다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우리 영상 보시는 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축을 좀 처음 시작하거나 또 하고 싶은 20, 30대 좀 사회 초년생들에게 필요한 뭐 저축 고민 그리고 해결 방법을 좀 제 경험을 기반으로 좀 풀어낸 노하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축이라는 게 그냥 안 쓰고 모은다 이러면 성공하게 되는 좀 아주 쉬운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막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들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이 막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과정을 먼저 겪었으니까 이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저의 그 생활 밀착형 뭐 노하우, 뭐 저축 절약 방법 이런 걸 좀 책에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이런 돈 뭐
카테고리 관련된 책이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졌는데 제가 이거를 딱 처음 읽고 돈 얘기가 재밌다. 이걸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쉽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한 책입니다. 책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이제 1억을 만들어야 된다,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그런지 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합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번 나도 그러면 따라해 볼까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자가 그대로 겪은 내용을 따끈따끈하게 이제 사례로 엮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그냥 쉽게 1억이 여러분 사실은 만만하지 않은 돈인데 만만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죠. 그냥 만만하게 뭐 나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그 관음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되게 궁금해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예능은 다 관찰 예능이에요. 뭐 하고 지내 연예인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보고 나서 그거를 관찰한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딱 그런 책이거든요. 이 책을 딱 열어서 읽는 순간 월급이 되게 작은 어떤 분이 돈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좀 재미도 있고 야 그럼 뭐 이거 나도 뭐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만만하게 만드는 그런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1억 만들기, 1억 모으기를 썼던 책과 다른 점이 이걸 읽으면 동지의식이 생겨. 내가 1억을 모으는 사람이 이걸 모으면서 읽으면 뭔가 나는 외롭고 나만 진짜 소외되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나는 그냥 이런데 안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처지의 상황과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3가지의 특징이 함축되어 있는 책이라서 그냥 이거 서점에서 그냥 만만하게 이렇게 그냥 만만하게 가격을 딱 보니까 가격도 엄청 만만하네. 너무 감사해요. 저 약간 영광을 받은 느낌이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딱 하나 빼먹은 말이 있는데 고통은 나누면은 좀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게 왜 안 되냐면은 PT, 요가, 필라테스 비싼 돈인데 끊고 가느냐 날 기다리는 선생님이 있고 동료가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괴롭고 힘들죠. 요즘 러닝이 굉장히 유행인데 혼자 뛰면 외롭잖아. 그렇죠. 러닝 크루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1억 모으기에 세이빙 러닝의 크루를 만들어주는 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네. 제가 상당히 오늘 준비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이 26살에 1억 모았습니다라고 굉장히 뭐 직관적인 그런 내용이 어떤 제목인데 제목이 나름대로 좀 담백하면서도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목표를 1억으로 잡게 되셨어요? 당연하게도 뭐 저축 초반엔 돈이 없으니까 뭐 재테크나 부동산 당연히 모르고요. 근데 왠지 그냥 모으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표 금액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1억이 있으면 뭐가 됐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테크든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거라도? 이 생각에 조금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1억만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1억을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상징성,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게 나를 잡아주는 그게 바로 1억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제가 했던 얘기를 진짜 인간화. 자산을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 0원에서부터 1억 원 이후까지 4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별로 내가 하나도 없었을 때, 얼마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구성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총 4개의 장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갖고 필요한 부분에 좀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무슨 포스트잇 꽂아놓은 줄 알았거든? 이 색깔이 장별로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색깔별로 그러니까. 약간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색깔도. 요즘은 또 책도 이뻐야 돼. 굉장히 이뻐야 되는데 책이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4개의 장에 좀 저축 초반부터 1억 달성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살짝 조금 더 담았는데 여기는 이제 저축, 절약 뭐 저런 노하우를 많이 담았습니다. 또 저처럼 20대부터 좀 저축을 좀 시작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좀 시작을 하면 좋을지 또 저축하면서 생기는 좀 다양한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서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책이고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이 저축을 좀 시작할 때는 직장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저축도 시작하고 돈도 공부하면서 프리랜서가 됐어요. 그쵸.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면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거의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직장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수익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좀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요 노하우까지 좀 담아낸 책이라서 저와 같이 요즘에 또 크리에이터가 좀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직장인부터 요런 걸 좀 담아내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뭐 저축을 해야 된다, 저축하면 좋다, 목돈이 생기면 막 자존감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쪽이 아닌 약간 저축의 어둠의 세계, 약간 고통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통부터 얘기하면 다들 뭐 안 하고 도망갈까봐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그대로 저축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이나 이런 힘든 것들이 좀 담겨져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솔직하게 독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죠?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재테크 책 관련해서 많이 읽어봤는데 거의 막 다 너무 희망적이고 행복한 얘기만 하시니까 맞아요. 난 너무 힘든데 지금 왜 아무도 힘들다고 얘기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과정의 중간에 좀 힘든 게 좀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면 1억을 모으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 어떤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노력부터? 초반에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저는 저축을 좀 시작할 때부터 돈을 빠르게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적어도 괜찮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돈을 좀 만들려고 집중을 처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간중간에 좀 좋은 결과들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월급이 한 세후 180 정도였는데 이게 1억을 5년 안에 모으려고 하니까 월에 166만 원을 모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180에서 166만 원 저금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목표금을 낮추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모으고 만약에 좀 모자르다 그럼 내가 어떻게라도 다시 좀 채워갖고 계속 저축액을 저축을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저축하면 또 당연하게 가계부 관리도 같이 하게 되는데 진짜 열심히 관리했던 것 같아요. 막 하나하나 다 쓰고 카테고리 막 나누고 막 이러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180만 원으로 막 그 저축 시작해가지고 노력하던 때는 직장인이었던 거죠? 그쵸. 직장인인 때 같이 부업으로 막 유튜브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이제 저축 시작하면서부터 저축을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들어있는데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180만 원인데 160만 원, 150만 원을 어떻게 저축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질러 버리면 난 뭐 1, 20, 2, 30밖에 못 쓰는데 이거 되냐? 그러니까 부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는 저축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종류의 사람은 두 종류.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을 쓰겠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써보고 혹시 남으면 저축하겠다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김알바님이 성공한 이유가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써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거죠. 근데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일단 쓰고 뭐 남으면 저축하지. 양심상 안 남아요. 심지어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분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야, 2,000만 원 벌면 나 같으면 한 500만 원 쓰고 1,500 저축할 것 같은데 내가 2,000만 원 딱 벌잖아? 다 쓸 때가 있어. 2,000만 원 버는 사람의 또 세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축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저축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그걸 실천하셨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해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상태인데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또 괜찮아요. 그죠? 뭔가 제가 그 전에 2, 3년 동안 얘기했던 내용을 임상 실험화했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또 제 책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셨을까요? 절약을 하다 보면 이제 궁상맞게 자기가 느껴질 때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궁상맞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이게 궁상맞은 게 아니다, 창피하지 않더라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 제가 읽었는데 제가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뭐 20만 원 그거 뭐 내가 그냥 안 쓰고 말지 뭐 덜 쓰고 말지, 그게 아니라 엔잡을 하는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세상을 배우게 되고 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억 만들기가, 1억 모으기가 빨라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야성이
예,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이 26살에 1억 모았습니다 안에 좀 녹아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절약 저축을 하면서 이게 고정관념이 되게 막 절약하면은 막 불 막 다 끄고 다니고 에어컨 안 틀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되게 기피하거든요. 지금도 물어보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너무 극단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좀 쓰고 아예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그냥 아예 끊는 그런 식으로 좀 저축을 하게 된 거라서 또 이제 자기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해보면서 변할 수 있는데 아 저축 시작하면은 막 다 안 해야 되잖아, 뭐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시작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싶은 것도 막 억지로 참고 막 하고 하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러고 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했던 내용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야 그거를 그러면 갖고 싶은 걸 사서 가진 다음에 하다가 질리면 뭐 당근에 팔아. 맞아요. 뭐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 여기 있던데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 추천할 만합니까? 뭐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라 대신에 이제 뭐 당근에 다시 팔아서 현금화해라. 그런 건 어떻게 뭐 에피소드로 끝나는 거야? 아니면 지금 1억 모으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힘들면 그렇게 사서 사용하다가 당근에 팔아라 이거 추천해 주는 내용인가요? 어때요? 막 추천하기보다는 저는 되게 좀 잘못 극단적으로 계속 저축을 하니까 막 물 한 잔 사 먹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차피 집에 가서 물 먹으면 되는데 막 이러면서 좀 써야 될 때도 안 쓰고 야 대단하다. 나도 물은 사 먹는데. 아니 이거 생존에 안 필요한 거잖아, 사 먹지 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생존. 야, 이게 저는 항상 필요라는 개념을 갖다 대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인데 여기는 그보다 한 단계 위야. 생존이냐 안 생존이냐. 생존에 만약에 괜찮으면 야,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근데 야, 뭐 그렇게까지 아껴서 뭐해 하면서 돈을 펑펑 쓸 때 나는 그걸 못 쓰면서 어쩔 때는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다 그랬는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나는 내가 궁상맞다고 보기보다는 그 돈을 쓰는 애가 나중에 궁상맞아질 게 보이던데. 그래서 나는 나보고 뭐 이렇게 궁상 떨어 이러는데 나는 궁상 떠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김알밤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창피하거나 궁상맞다고 생각 안 한 게 너가 아마 나중에 굉장히 궁상맞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20, 30대 때 1억 모으기를 안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앞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떤 라이프가 펼쳐질 건지를 혹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예, 저는 사실 20, 30대 때 이거라도 안 하면 뭘 하나. 이 책을 여러분들이 딱 들어서 보는 순간 야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 꼬임에 잘 빠질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 지금까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과 함께 간단한 근황 토크 및 또 따끈한 제 신작 도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1편에서는 1억 모으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알려드렸다면은 2편에서는 또 1억 모은 이후에 또 짠테크 비법과 또 구독자분들의 짠테크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편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